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뭐냐면요. 원래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건 수업 시간이 한 번에 한 2시간 반 정도라고 맨 처음에는 계획을 했어요. 근데 2시간 반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좀 더 많이 해서 확 빨리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예를 한 3달도 안 걸리게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이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학생들 입장에서 2시간 반씩이나 수업하면 그거 집중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이게 수업 집중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은 1시간 반에서 보통 한 2시간 될 거예요. 근데 수업이 빨리 끝나는 날도 있고 늦게 끝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달에서 4달 걸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정해진 대로 빨리 안 합니까? 하는 거는요. 제가 하다가 끊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왜 끊는 포인트가 있냐면 다른 과정이 그걸 한 방에 가져야 되는데 시간 뭐 몇 분 남았다고 그걸 설명하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음에 해서 하는 거. 그리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과 약속한 이런 거보다는 제가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이 그 에포트를 쏟을 테니까 그런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손해보거나 이런 거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시간을 무조건 채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더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뭐 빨리 끝나든 아니면 좀 늦게 끝나든 그 정도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챕터 1이에요. 자, 어떤 이 근본적인 법을 보자는 거예요. 캐나다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어쨌든 계산기 요거 사시는 거 요거. 이거 사세요. 지금 안 사셔도 나중에 사세요. 나중에 우리 모기지 하기 전까지는 사시면 되죠. 그렇죠? 모기지 하기 전까지 사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하시고 자, 쭉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요. 자, 옛날에 이런 바빌로니아 이런 나라 아니면 뭐 에이션트 그릭 뭐 지금 이런 고대 그리스 고대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도 법이라는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고요. 이게 뭐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법이 있었고 지금도 법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캐나다에 당연히 법 있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도 법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챕터에서 뭘 얘기를 해줄 거냐면 옛날에 있던 법 지금도 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캐나다 법만 쓸 겁니까?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뭔 소리지 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대한민국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있죠. 근데 예전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럼 일본 식민 지배를 받을 땐 그 일본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법을 씁니까? 한국법을 씁니까? 당연히 안 쓰죠. 예전에 있었던 일본법은 정말 하나도 안 쓰나요? 애매하죠, 여기부터. 그러면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가 생기기 전에 이 서부 쪽은 누가 지배했죠? 영국이 지배했어요. 그리고 저 동쪽은 퀘벡 누가 지배했냐면 프랑스가 지배했어요. 그러면 걔네들 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걔네들 법 씁니까? 아니면 캐나다 법 씁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번 챕터가 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제 말이 너무 빠르니까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할 건데 저희 수업 끝난 다음에 만약 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가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주셔가지고 좀 피드백을 주세요. 조금만 속도를 늦춰달라고 뭐 그런 거는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아셨죠?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최대한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 다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이 할아버지는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소크라테스예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애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데 트라시마커스라는 이 고대 그리스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인데 이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토론이 붙었어요. 뭐에 대해서 붙었냐면 법은 누굴 위한 겁니까? 뭡니까? 그랬을 때 약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강자를 위한 겁니까? 이걸로 토론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시마커스가 물어봤어요. 이 소크라테스 선생, 법은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네, 법은 약자를 위해 있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트라시마커스가 선생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법은 강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법은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약자가 만듭니까? 강자가 만듭니까? 강자가 만들죠. 강자가 자기네 권리를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어떤 거에 맞게끔 자기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법입니다. 그랬더니 뭐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법은 어차피 약자를 위한 거고 모두를 위한 거고 또 그렇다면 왜 강자들이 약자를 위한 법이 실제로 있는데 왜 그게 강자를 위한 법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트라시 마커스가 네, 끈가다가 약자를 위한 법이 있는 거는 너무 강자들이 정말 자기들만 위한 법을 하면 약자들이 너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개 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서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캐나다 법은 약자를 위한 법입니까? 강자를 위한 법입니까? 요거 갖고 얘기해 볼 거예요. 이게 진짜 법이 약자를 위합니까? 강자를 위합니까? 그럼 저도 몰라요. 그거야 저기 철학적인 논쟁이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는 사실은 뭐 요쪽이 맞다고 보는데 뭐 그거야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시험에 안 나가 필요 없어요. 뭐 그런 논쟁을 하자는 우리 과정이 아니라 캐나다 법은 그러면 정말 약자를 위합니까? 강자를 위합니까? 이런 논리적인 게 완성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자, 이게 있어요. 왼쪽은 미국이고, 오른쪽은 저기 한국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사실 대한민국 영토가 북한도 대한민국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슨 저기 한국에 환경도지사 이런 거 있어요. 진짜 환경도지사가 한국에 있어요. 뭐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뭐 저기 통일되는 한다 그러는데 뭐 왜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것도 뭐 우리나라인데 어쨌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은 서울에만 적용됩니까? 아니 수도권에 적용되는 법하고 제주도에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요? 아니죠. 다 똑같잖아요. 법은 뭐 다 적용되는 거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하고 워싱턴에 있는 법이 달라요, 이거. 맞죠? 캘리포니아랑 저기 그 뭐야 워싱턴 DC가 달라요. 텍사스랑 다르고 이 주마다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원래 다른 나라들이 그 50개가 합쳐진 게 미국이니까. 그 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캐나다는 과연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르고 주마다 자치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처럼 아니죠. 페더럴이 힘 세죠. 당연히 투이죠. 하나 똑같은 거죠. 요런 얘기를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얼터 시험을 정말 제대로 쉽게 이해하고 합격하기 위해선 이 챕터 1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기서 혼자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챕터 1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문제 풀어봐도 쉬워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챕터 1에 관한 문제는 안 나와요. 하나도. 없어요. 안 나와요. 아예. 어떻게 나오냐? 챕터 1에 있는 내용이 다른 챕터에 흡수돼서 나왔고요. 흡수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시험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구나. 죄송해요.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겠죠?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문법 있어요. 실로이즘 3단 문법. 그건 뭐냐면 1번 A는 B입니다. 2번 B와 C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3번 A와 C는 같은 겁니다. 이게 논리 구조고 3단 논법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책이나 여기 교육에서 이거 두 개만 알려줘요. 책에서는. 그러면서 시험 문제는 세 번째를 내요. 그러니까 책에 없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A는 B입니다는 나와요, 책에. B는 C입니다도 책에 나오고. 근데 시험 문제는 A랑 C가 같냐 틀리냐 너 얘기해봐. 이걸로 나와요, 이걸로. 그러니까 단순히 책 보고 뭐 한 걸로 또 간단한 거 이렇게 뭐 요약본을 외운다고 이 시험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한국 시험처럼 아주 깊숙이 들어서 뭘 외운 거를 내는 문제들이 없어요. 국민 시험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진짜 이 사람이 이해했느냐, 알고 있냐, 전체적으로 흐름 아느냐 요걸 하기 때문에 요런 논리 구조를 반드시 쌓아가야 하는데 그 논리 구조를 쌓아갈 때 뭘 반드시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렇지 옛날에도 법이 있었지. 그 옛날 법은 지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좀 곤란하네. 이 논리가 분명히 형성돼야 되고요. 그럼 지금 있는 법은 약자를 위한 거야, 강자를 위한 거야? 옛날에는 어땠지? 요거 논리 구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법이 전체 다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BC만 적용되는 거야? 요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캐나다라는 나라는 만들어진 지 15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엄청나게 짧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생기기 전에도 나라 뭔 있었잖아요.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사실은 옛날부터 보면 뭐 에스키모도 살았고. 그런데 캐나다가 생기기 전에 요 왼쪽 부분을 영국이 지배했고 오른쪽 부분을 프랑스가 지배했잖아요. 그랬을 때 옛날 프랑스가 지배했을 때 썼던 그때 있던 법들을 커먼로우라고 불러요. 여기가 영국사에 돼요. 영국에서 옛날에 지배할 때 썼던 법들이 커먼로우다라는 거예요. 이 커먼로우는 한국말로는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관습법은 뭐겠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이랬다. 옛날부터 이랬거든요. 이거 우리 관습이에요. 우리 옛날부터 이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있었던 저기 퀘벡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커먼로우가 아니라 시빌로. 여기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그런데 이제 여기서야 이렇게 한번 설명하지.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거는요. 이 프랑스의 시빌로 시민법은 잊으세요. 이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면 퀘벡은 아예 딴 나라이기 때문에 뭐 거기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BC주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시민법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오냐? 또 시빌로가 나오는데 이 시빌로는 시민법이 아니라 이게 바로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빌로의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지금 프랑스의 시민법이고 하나는 민법이 있는데 우리 민법. 민법은 다 우리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부동산법 이런 거 다 민법이에요. 그 민법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의 시민법 아니에요. 알았죠? 시빌로 나올 거니까 뭐 그때 가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자 스태츄로우는 뭐냐면 이거 가버먼트 오브 캐나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캐나다 정부가 들어오면서 했던 법이 스태츄로우예요. 이 스태츄로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성문법이라고 불러요. 성문법. 무슨 말이냐? 글로 써져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법 써져 있죠. 뭐 몇 조 몇 항, 뭐 아동 청소년에 관한 무슨 범죄 무슨 법 이러면 뭐 몇 조 몇 항 뭐 있잖아요. 그게 따라락 써져 있는 거. 그것을 성문법이라고 부르고 정부가 만든 법이요. 스태츄로. 이해됐죠? 그러면 커먼 로우부터 과연 캐나다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깔게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정말 팩트만 말하고 정말 맞는 말만 한다면 그냥 책에 있는 몇 개나 그냥 읽어주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이해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 저 개념, 없는 개념, 있는 개념 다 끌고 들어올 거예요. 진짜. 다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그렇게 많은 개념을 끌고 들어오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왜곡. 제가 하는 말 자체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걸러 들으면 돼요. 알았죠? 자, 해볼게요. 커먼로우를 볼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완전 옛날 영국, 고대 영국을 떠올리세요. 완전 옛날이에요. 막 왕이 있고 막 그런 영국이에요. 그러면 그때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이, 페이퍼. 정말 옛날에는 종이 없었겠죠, 당연히. 종이 없으면 사람들은 계약 어떻게 하죠? 계약서를 어디다 써요? 말로 하겠죠, 말로. 그렇죠. 계약서가 없는데 뭐 어쩔 거예요. 말로 할 거죠. 그래서 커먼로우에서는 오랄 컨트랙이 합법이에요. 오랄 컨트랙. 합법이에요. 계약서 안 쓰고 오랄 컨트랙이 합법이에요. 왜? 종이가 없는데 어쩔 건데요. 뭐 말로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시대가 변하면서 종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종이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왕이나 귀족들만 영어 쓸 줄 알지 일반 시민들이 영어 쓸 줄 알까요? 몰라요. 영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다 어떻게 했다? 말로 했다 그냥 계약. 말로 하면 되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말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랄 컨트랙이 합법이고요. 오랄 컨트랙이 근데 캐나다에서 쓰이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캐나다는 스태츄로만 쓰는 나라가 아니군요. 커먼로도 쓰군요. 네, 맞아요. 캐나다는 커먼로와 스태츄로를 동시에 사용해요.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에도 커먼로우와 스태츄로가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커먼로우는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되게 조금밖에 없고 스태츄로우가 많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래요. 스태츄로우가 있으면 스태츄로 성문법이라서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조항이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기업 총수가 뭘 잘못했대요. 이건 분명히 범죄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막 고발도 돼가지고 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나왔어요. 왜 무죄 나왔나 봤더니 무죄 판결 근거가 이거예요. 법에 딱 그거에 맞는 그 법이 없대요. 그래서 무죄래요. 아, 이 사람 잘못한 건 맞는데 딱 그 법이 없대요. 그럼 우리 생각에 뭐야? 장난까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스태츄로우는요. 이게 문제예요. 법에 써져 있는 것만 처벌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스태츄로우는 원래 그래요. 근데 캐나다는 스태츄로우도 쓰지만 캐나다가 제일 많이 쓰는 법은 사실 커먼로를 더 많이 써요. 그럼 커먼로는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하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떤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 재판 좀 받아야겠어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요? 왕이나 성주를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아, 왕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뭐 하겠죠. 그러면 왕이 그럴 거요. 계약서 내놓으라고. 아, 계약서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증인 데리고 오라고. 아, 증인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쩔 거예요? 뭐 두 사람 말 들어보고 해야지. 그랬을 때, 자, 그래, 너 A, 너 먼저 말해봐. 뭐, 짤짤라 해요. 그랬구나. D, 너도 말해봐. 그렇게 다 들어보면 어떤 게 돼요? 어떤 상식적으로, 아, 이 사람 말한 게 맞다. 이 사람은 틀렸다가 나오죠. 그래서 커먼로는 커먼 센스를 기반으로 하는 법이에요. 커먼 센스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커먼로는 커먼 센스. 왜? 다 들어보고 판단할 거니까. 들어보고, 야, 네가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그게 뭔 말이냐고. 안 돼, 그거는. 아니면,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더라도 판결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법령에 따로 없어도 커먼로에선 그냥 들어보고 너 나쁜 놈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렇죠? 근데 왕이나 성주가 그런 식으로 어떤 판결을 내린다면 과연 그 판결이 시간이 지나서 뒤집힐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뒤집힐 수 있지만 옛날 영국을 떠올리면 영국이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슨 신사의 나라라든지 아니면 우리 핏줄, 리니지 이런 거 아니에요. 패밀리 가문 이런 거. 그렇다면 과연 왕이 하나 정해놓은 것이 과연 바뀔 수 있겠냐? 바뀔 수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그 영국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재판하러 와서 이야기 딱 들어봤더니 A랑 B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탐이랑 존이 왔어요. 탐이랑 존이 왔어요. 이렇게. 둘이 붙었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존이 이긴 것 같아요. 존이 피해자예요. 그래서 존 너가 이겼어. 내가 딱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래요. 잠깐만요.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디 딴 데 가서 봤더니 저기 왕님 제가 옛날 기록을 찾았는데 그 한 10대 선조이신 알렉산더 대왕님께서 이거 똑같은 사건 판결한 거 있다고. 근데 거기를 봤더니 이겼다는데요? 라고 만약 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양심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한 거 나랑 상관없어. 난 내 양심으로 존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거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내가 내 선조의 업적을 무시하는 순간 앞으로 내 후대사는 다 나 무시할 거예요. 내가 그거 다 틀렸다 그러고 다 딴지 걸 거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번 결정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왜? 왕의 말이 그 법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례 구속성의 원칙. The Doctrine of Stare Decision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닥터린이라는 말은 원칙, 원리라는 뜻이고요. 스타레 디시스는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거 영어일까요? 아닐까요? 영어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자, 왜 라틴어가 나옵니까? 자, 옛날이기 때문에 옛날. 이 영어 중에도요. 옛날 영어는요. 지금의 영어와 완전 틀려요. 옛날 고대 영어 베오울프 이런 거 나오면 완전 지금 영어랑 완전히 틀려요.
왜냐면 옛날엔 영어가 있는 다음에 뭐 바이킹 언어도 들어와, 무슨 라틴어도 들어와, 어디 것도 들어와, 막 짬뽕짬뽕 된 게 지금의 영어거든요. 그러니 현재 정부가 스태츄로를 만들 때는 이런 라틴어를 쓰면 안 돼요. 라틴어 쓰지는 않는다. 이거 라틴어로 왜 설명을 해요? 하지만 커먼로우를 설명할 때는 라틴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틴어가 어디서 튀어나온다. 그럼 여러분은 뭘 알면 돼요? 커먼로우인가 보다 이거. 커먼로우인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스태츄로 라틴어로 설명한다. 미친놈이죠 그거.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이 스타레디시스가 뭔 뜻이냐면, 잘 보세요. 스타레디시스는 뭔 뜻이냐면, 자, 스탠드 디시전. 뭐예요? 결정이 유지된다. 네, 왕이 한번 결정하면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그게 스타레디시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다크리노 스타레디시스가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제가 원래 스타레디시스가 중요할 거잖아요.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닥터린이에요. 왜 닥터린이 중요하냐면 닥터린은 원칙 원리 이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스태츄 로우는 뭐 써져 있잖아요. 뭐 사람의 뭐 얼굴을 뭐 어떻게 해서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위협하면 안 된다, 뭐 정확히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너 범죄야. 내가 왜 범죄지요? 너 무슨 뭐 성폭력 특별법 뭐 제1조 4항에 이거에서 넌 뭐 했기 때문에 범죄야. 그러면 돼요. 근데 커먼룰에서 설명할 때는요. 지금 있는 법안이 없다고요. 그냥 들어보고 판단할 건데, 그러면 들어보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내 꼴리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원칙은 존재해야 될 거냐, 원칙. 그러니까 닥터린. 닥터린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커먼로 설명하는구나. 이런 단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른 챕터에서. 그랬을 때 이거 닥터린. 그럼 이거 설명하는 거네. 근데 뭐 법정하면 이거 스태츄로 설명하는 거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챕터에서 법을 10개에서 한 20개 배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커먼로인지 스태츄로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이 챕터 1을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그것만 구분해낼 수 있으면 커먼로의 특징이 있고 스태츄로의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그 20개 정도의 법, 제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왜? 원래 논리적으로 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딱 외우면 뭐 IQ 한 180 되나요? 뭐 어떻게 외울 거예요, 그거? 그리고 뭐 공부를 하면 뭐 외우겠는데 배우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챕터 1에서 지금 하는 말대로 이걸 내가 구분할 수 있대요. 이게 내 논리로 이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타레디시스 됐죠? 그래서 커먼로에서 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커먼로에서는요, 왕이나 성주 이런 애들한테 이제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존이 이렇게 재판 왔어요. 그러면 그날 재판하는 사람 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한 100명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을걸요? 그러면 솔직히 한 명 이거 이야기 들어주는데 2시간은 걸리겠네요. 아무리 시간 안 걸려도.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이거 이런 민사 사건에서는요, 결과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이 데미지라고 부르는데요. 데미지는 피해 입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데미지는 법정 용어로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돈 얼마 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야 탐이 돈한테 얼마 줘. 가 빨리. 그리고 네. 딴 사람 얘기해 들어야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됐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대왕님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냐고. 솔직히 나 이거 집을 뺏겼다고. 근데 돈 이거 나 그래요 50만 불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집 내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살아가지고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뭐 아버지 나 내 역사가 있는 집인데 이걸 뺏기고 돈만 받으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죠. 라고 시민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다 해줄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왕이 이런 거예요. 야 코트 오브 찬서리라는 걸 만들 테니까 여기로 가. 여기에다가 내가 판사 뽑아내니까 여기 가서 좀 그렇게 니네 하고 싶은 말 많이 해봐. 그럼 걔네가 잘해줄 거야. 그래서 이 커먼로가 발전된 형태가 이퀴터블 로예요. 아셨죠?
그래서 코트 오브 찬서리라는 게 이 이퀴터블 법원이라는 건데 여기서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요. 제가 왕하고 성주를 말씀드릴 거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 커먼로도 커먼로 코트라는 건 있어요. 커먼로 코트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일만 했다고 얘네가. 그냥 데미지 손해배상 이것만 하고 내보냈다고요. 근데 이제는 법원을 아예 새로 이 코드 오브 찬서리라는 걸 만들면서 이퀴터블 로로 발전시키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사건이 한 번만에 안 끝나고 뭐 여러 번 올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는 어떤 배상 판결이 나오냐면 스페셜 퍼포먼스. 이거는 강제 이행 명령이요. 이건 뭐냐면 탐과 존이 어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존이 자기는 계약하기 싫대요. 싫대요. 그랬을 때 법원이 이거예요. 존, 장난치니? 계약해 임마. 계약하라고 한 번 하는 거야. 꼭 강제로 말해버려요. 그게 강제 이행 명령 스페셜 퍼포먼스예요. 두 번째, 인정션은 금지 명령이에요. 이 금지 명령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탐과 존이 계약을 하고 뭐 집 사고 팔는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인 탐이 계약되기 전에 집을 막 리노베이션 시키려고 그래요. 리노베이션 지가 왜 시키는 거예요? 집 팔기로 이미 약속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 금지 명령을 하면 법원에서 들어보고 탐, 야 이미 집 팔린 거라며. 근데 네가 왜 그거 건드려? 만지지 마. 하지 마. 하는 게 금지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퀀텀 머릿은 적정한 금액인데 자 퀀텀 머릿도 딱 보면 영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또 라틴어예요. 또 라틴어예요. 라틴어니까 아 커먼로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퀀텀 머릿은 왜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적정한 금액인데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서 어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고 이럴게요. 제가 데이비드잖아요. 저랑 누구랑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수업 듣는 분 중에 종찬 씨랑 종찬님이랑 이렇게 계약한다고 했어요. 집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종찬 씨가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70만 불짜리예요. 그거를 저한테 데이비드 씨, 제 집 사세요. 70만 불인데요. 10% 깎아드릴게요. 10%. 그러면 7만 불 깎아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63만 불에 판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날 가서 제가 종찬 씨한테 돈 얼마 줬냐면 7만 불 줬어요. 7만 주고 집 내놔 그랬어요. 그럼 종찬 씨는 도라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너야말로 도라이세요? 뭐야 이거 했더니 제가 그래요. 네가 7만 불에 판다며 나한테. 종찬 씨가 뭔 소리냐고. 내가 너 70만 불짜리 10% 깎아줘서 10% 깎아주면 솔직히 63만 불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거예요. 네가 언제 10% 깎아준다 그랬냐고. 10%에 준다 그랬지. 종찬 씨가 아니 이거 미친놈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법원 가야겠죠. 그러면 법원 갔어요. 자 법원 갔어요. 저기 그 이키터블로 법원 갔어요. 법원 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해봐.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걔네가. 종찬 씨가 그래요. 데이비드 미친놈이라고. 아니 내 집이 70만 불짜리인데 내가 10% 깎아서 팔기로 했다. 그럼 63만 불 줘야 되는데 이 미친놈이 나한테 10만 불 줬다.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당연히 종찬 씨가 이길 것 같잖아요. 법원이 이래요. 데이비드 너도 얘기해보라고. 제가 얘기해볼게요. 존경한 판사님, 종찬 씨 완전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계약서 없다고 너무 거짓말하는데 내가 당황스럽다고. 왜냐면 이 집이 70만 불짜리인 건 맞다고. 그건 안 되고 나도. 근데 나 원래 나 사는 집이 있다고. 나 집 원래 두 채 있는 사람이라고. 나 집 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종찬님이 다음 주에 한국 가서 아예 돌아오지도 않을 거라고. 자기는 여기 캐나다에 집이 필요 없다고. 정말 금매로라도 어쨌든 돈 조금이라도 자서 자기는 현금이 필요해서 나한테 10%에 팔기로 했다고. 그게 우리 약속이었다고. 근데 종찬 씨가 돈 내는 날 냈더니 63만 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있냐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차피 계약서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데요, 그게? 당연히 누구 말이 맞을 거예요?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 말이 맞냐면 말자 말이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랬을 때 이 퀀텀 머릿은 뭐냐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퀀텀 머릿은 계약서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딱 들어봤는데 좋아. 종찬 씨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 데이비드 네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우리 사법부는 63만 불로 판단한다.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70만 불짜리를
7만 불에 파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건 아닐 거야. 10% 할인일 거야. 요렇게 여기가 이겼다고 판단해 주는 거. 이것이 헌턴 머릿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됐는데 자, 우리가 들어보면 커먼 론은 커먼 센스를 기반으로 하는 법이고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좋잖아요. 더 되게 민주적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들어보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왜 스태츄로는 나오냐 이거예요. 왜? 그냥 있는 거 쓰면 되죠. 왜 스태츄로로 새로 만들었냐? 이유는 커먼로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 최악의 단점. 그럼 지금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있어요. 뭐냐면 최악의 단점은 바로 이거예요. 닥터린 오브 스타레디시스. 이게 최악의 단점이에요. 뭐냐면 만약 맨 처음에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든 아니면 지금 뭐 사회가 바뀌면서 했던 결정이 바꾸지를 못해요. 커먼로는. 못 바꾼 커먼로는. 그럼 이런 건 뭐가 있냐?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지금 무슨 뭐 저기 그 뭐야 뭐 저기 남녀 평등을 뭐 일부러 해치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예를 들은 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이거 지금 뭐 여성들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자, 남성과 이 커먼로 있을 때 그 옛날 영국에는요. 남성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을 비교하면 누구 인권이 높았겠어요? 당연히 남성이 높았다고요. 당연히 남자가 당연히 하늘이에요. 왜 하늘이냐면 전쟁 나면 남자가 다 죽었거든요. 남자가 귀해요. 그리고 이런 저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런 영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38살, 40살이었어요. 40살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막 20살씩 일했거든요. 저기 어머니랑 뭐 저기 동생 막 집에 있으니까 빵이라도 갖고 가야 된다고 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 남성의 인권이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커먼로에서는 남성이 최고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 했다가 뺨 맞는 게 아니라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왜? 지금은 분명해요. 여성의 인권이 높아요. 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성이 좀 더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더 높이 한다. 그래서 스태츄로는 왜 나왔냐면 커먼로에서 했던 말을 반대로 뒤집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츄로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스태츄로는 특별법. 그래서 스태츄로는 반드시 말이 길어요. 무슨 아동 청소년에 관한 뭐 어쩌고저쩌고 법, 여성 모에 관한 뭐 장애인을 위한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공정 거래를 위한 무슨 막 블라블라 막 말이 많아요. 왜냐? 커먼로우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스태츄로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BC주의 그 미성년자 나이가 있잖아요. 자, BC주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는요. 몇 살이냐면 19살이에요. BC주. 그렇다면 온타리오주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냐면 18살이에요. 달라요, 이게. 이게 달라요. 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캐나다는 그렇다 쳐요.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요. 몇 살이 그럼 성인이고 몇 살이 도대체 뭐 어린애인 거예요? 뭐 미성년자 몇 살이에요 도대체? 힘들죠 말하기가. 그렇죠? 그 옛날에는 도대체 몇 살이 그러면 성인이고 몇 살이 어린애인데요?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그림 형제 동화 있잖아요. 그 동화 중에 백설공주 있어요. 백설공주. 그 일곱 남장이야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계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성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뭐 저기 뭐 난쟁이들 만나잖아요. 그 난쟁이들 만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그거 8살이에요. 8살짜리가 나간 거예요. 8살짜리가 나가가지고 난쟁이들을 만나죠. 그거 만화기 때문에 그런 설정이 있는 거지 진짜 난쟁이 만난 건 아니에요. 난쟁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좀 못생기고 뭐 능력 없고 그런 남자들이겠죠. 그런 7명을 만난 거예요. 7명 단체로 오게 가서 막 무슨 뭐 집안일 해줬다. 자, 그 8살짜리가 무슨 집안일을 해요? 여성이죠. 뭐 했겠어요? 몸으로 때운 거예요. 맞죠? 매춘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죽겠죠, 빨리. 죽으니까 그 공주가 죽으니까 막 저기 난쟁이들하고 울고 있었잖아요. 뭐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왕자가 보더니 왜 울어? 그랬더니 아유 우리 그 예쁜 이 공주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딱 보더니 너무 그 죽어있는 시체가 예뻐서 야 어차피 죽었잖아. 내가 돈 주고 갖고 갈게. 그랬더니 저기
난쟁이들 갖고 가세요 그래요. 실제로 이거 원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원문에 이래요. 여러분이 원문을 보면 알아요. 네, 그림 영재 원문을 보면. 그럼 사가면 돈 주고 사가가지고 키스를 해가지고 저기 그 공주가 살아나잖아요. 뭘 했겠어요? 키스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네, 수감을 한 거예요. 시체랑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하냐면 그 시대에는요. 8살짜리도 결혼하고 애 낳고 막 별짓거리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어린애고 누가 어린인데요?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저기 여자애가 팍 버리면 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사는 거지? 맞죠? 그러면 험한 놓을 때는 약속 지켜라 이건데 지금은 어떠고요? 야 아무리 어린애가 약속을 했더라도 아무리 도장 찍었더라도 안 돼. 어린애는 아직 저기 어떤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 너가 한 계약 무효 해버린다고요. 왜? 어린애가 약자니까 보호하려고. 그래서 해나가 보면 대부분 약자를 위해서 일부러 바꾸려고 특별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커먼로에서는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거를 완전히 반대로 바꾸려고요. 그래서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커먼로에 있는 내용과 스태츄 로우에 있는 내용이 같을 수도 있습니까? 답은요. 노예요. 노.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건 왜 만들어요? 특별법으로. 특별법은 바꾸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커먼로나 이퀴터블 로우에 있는 걸 바꾸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스태츄 로우와 커먼로의 내용은 반대일 거예요. 반드시 반대요. 무슨 소리냐? 커먼로는요. 어린이랑 계약해도 돼. 근데 스태츄는 어린이랑 계약하지 마. 뭐야? 자, 커먼로는 남자는 여자 어쨌든 뭐 저기 주먹질 했으면 한 대씩 했으면 뭐 센스 아이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남자랑 여자랑 주먹질 했으면 쌤쌤 커먼로는 쌤쌤이잖아요. 뭐 한 대씩 했으면 된 거죠.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 여자가 만약에 남자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남자가 뺨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남자는 구속이에요. 일단 구속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커먼로와 스태츄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앞으로 배우는 한 20가지의 법이 나올 텐데 어떻다고요? 일단 커먼로인지 스태츄 로인지만 파악하면 돼요. 말이 길고 막 블라블라 하면 그건 스태츄 로예요. 그러면 뭐 어떤 뭐 이게 개념 형식 그 원칙 형태로 써지는 커먼 로고 그러면 그게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운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공부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논리로 접근해야 돼요. 논리로. 그러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오늘 수업을 했지만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이거 많은 학생들이 저랑 수업했던 학생들이 정말 이걸 사진 찍은 것처럼 한번 써보세요. 이거 다 써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이 써요. 근데 그런 학생이 과연 외운 건가? 아니에요. 이거 쓰는 건 누구나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상식에 맞게끔 고쳐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커먼 로우랑 스태츄 로우 이 둘 중에 뭐 이퀴터블 로우는 커먼 로우 안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발전돼가 두 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커먼 로우랑 스태츄 로우 둘 중에 과연 어떤 법이 더 평등합니까? 더 페어합니까? 페어하다. 페어합니까? 라고 하면 어떤 법이 더 페어할까요? 자, 어떤 사람은 커먼 로우가 페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태츄 로우가 페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페어한 거는 커먼로우가 페어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커먼로우는요. 약속한 대로 지키면 그만이에요. 약속한 대로 지키면. 아니 약속은 한 거 아니에요. 약속 지켜야죠. 근데 스태츄로는 어떻게 돼요? 약속을 했더라도 내가 어린애라는 이유로 안 지킬 건데? 에이 너 놀려요. 너 속았지? 나 원래 안 되는데. 자 어린애가 사람을 죽였어요. 처벌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먼로적으로 처벌을 왜 안 받아요? 받아야지. 근데 속급선연인데요. 처벌 못 하잖아요. 뭐 해줘요? 과연 스태츄로가 평등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커먼로우가 더 페어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 자 BC주에서 세입자의 파워가 더 세요? 아니면 집주인의 파워가 더 세요?
세입자의 파워가 더 세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세입자가 1년 계약을 렌트 계약을 했어요. 근데 1년 계약 다 못 지키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나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만 살고 저기 9개월 계약 남았어요. 자기 돈 없다고 나간대요. 그러면 집주인이 화낼 거 아니에요. 화내면서 너 빨리 뒷사람 찾으라고. 네 뒷사람 못 찾으면은 뭐 벌금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자, 그거 집주인이 그렇게 말한 거 불법이에요. 뒷사람은 누가 찾는 거냐? 이렇든 저렇든 집주인이 찾는 거예요. 세입자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왜? 세입자가 약하지 않냐? 약자니까 약자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약자 보호하는 시스템이 많아요. 그러면 커먼루에서는 어때요? 서로 약속한 대로 한다고,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는 게 좀 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가 여러 가지 논리로 해서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이 설명이 논리적인 모순은 없잖아요, 일단. 근데 이게 설명 든 거죠. 그래도 토마토보다는 스태츄가 더 빼어나지 않나?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설명한 걸 똑같이 외우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북미는요, 가르쳐준 사람의 말을 그대로 외우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대학교에서 학점 잘 받으면 교수님 말 다 적어가지고 그것만 시험장에 쓰면은 저기 A뿔 나와요. 근데요, 캐나다나 미국은요, 그렇게 쓰면 A뿔 안 줘요. A도 못해요. 여기는 내 의견을 쓰는 게 중요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상식에서 저는 이렇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논리적인 모순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진 상식과 여러분이 가진 상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식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가 가진 폭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데이비드는 이렇게 설명했구나. 오케이. 논리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단순히 제 말 외우잖아요? 그러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외우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바꿔야 돼, 결국. 어쨌든, 이 어떤 그 논리 구조가 있어야 앞으로도 적용되고 문제 풀지. 이거 구조를 못 만드시면 앞으로 문제 못 풀어요. 실제로 이제 문제 해보면 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탐과 존이 고소했습니다. 법원 가잖아요. 그러면 법원은요, 그 둘의 문제가 스태츄로우에 있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요. 일단 스태츄로우에 있는지를 확인해요. 왜? 이 스태츄로우가 최근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된가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이걸로 처벌을 해요.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없다고 무죄가 아니라 이제 뭘 봐요? 이키터블로의 어떤 그 개념이나 아니면 그 판례 이런 거 있나? 싹 봐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 걸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도 만약에 없어요. 여기도 없으면 걔 무죄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 커먼로로 가요. 커먼로에서 커먼로의 어떤 개념과 커먼로에서 했던 여러 가지 판례를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커먼로에서 했는데도 없어. 완전 그 새로운 사건이에요. 커먼로, 그러니까 스태츄로에도 없었어. 그래서 이기들로 갔는데도 거기서도 없어. 커먼로를 봤는데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쩔 거냐고. 여기서는 무죄일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법원 판사가 판결 내려버리면 돼요. 그건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먼로의 하나의 판례가 된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게 요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갈 수 있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페이지 하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늘 수업을 어디까지 할 거냐면 요 페이지 하나까지만 하고 오늘은 수업을 끝낼게요. 요 페이지 하나. 자, 볼게요. 우리 캐나다가 페더럴 거버먼트가 있어요. 캐나다. 이거 150년 된 나라죠. 페더럴 거버먼트의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건 맞는 소리고요. 그건 맞는데 그 법은 어디에서 보장됩니까? 하면 헌법에 써져 있어요. 헌법. Constitution. 그렇죠? 헌법에 써져 있죠. 네.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의 그 권리 근거가 뭐 헌법에 써져 있겠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프로빈셜 가버먼트의 파워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뭐 비시준 알버타. 그러면요. 이제부터 힘들어져요. 그거 헌법으로 나와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페더럴 거버먼트로부터 나오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 아닌 얘야 한 중고등학교에 여기 왔어도 이거 제대로 안 배우나 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페더럴 가버먼트로부터 파워가 나오죠.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파워를 줬으니까 프로빈셜이 하죠.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로빈셜 가버먼트는요.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파워 안 받아요. 프로빈셜 가버먼트는 헌법에 그 권한이 써져 있어요. 헌법.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페더럴 가버먼트가 파워가 더 센 겁니까? 프로빈셜 가버먼트가 더 센 겁니까? 자, 파워는 똑같다. 똑같아요. 자,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 총리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금 여기 BC주에는 지금 존 오건이 아니라 뭐 누구로 바뀌었죠?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럼 두 개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 그 뭐야 저스틴 트루도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BC주에서는 그 여기 BC주 수상이 더 높은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저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미국에요.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일 때요. 그때 코로나가 그때 처음 터졌어요. 처음 터졌는데 트럼프는 저기 코로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랬어요. 마스크 쓰지 말라고 왜 쓰냐고 그거 빨리 일하러 나가라고. 근데 막 저기 막 너무 많이 생기니까 다른 주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주에서 발표를 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껴라. 마스크 안 쓰면 체포하고 뭐 벌금 물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선거 뭐 유세나 뭐 때문에 하여튼 어느 주를 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 그 대통령님 지금 그 주에 가면 그 저기 마스크 쓰는 걸로 지금 저기 법이 바뀌어서 그 행정명령 내려왔는데 가시면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장난치냐고 저기 마스크 이런 거 다 가짜인데 난 안 써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가 나간 다음에 그 주지사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내렸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체포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제주도 갔는데 제주 뭐 도지사가 대통령을 체포해 뭐 미친놈이에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는 가능해요. 왜? BC주가 페더럴 가버먼트의 저기 밑에 있는 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사는 BC주, 뭐 알버타주 이런 거 있잖아요. BC주나 알버타주의 역사가 깊을까요? 페더럴 가버먼트, 캐나다의 역사가 깊을까요? 캐나다는 15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근데 BC주, 알버타, 퀘벡 뭐 이런 데가 훨씬 역사가 길어요. 훨씬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얘네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도 미국처럼 한번 뭉쳐가지고 해볼래? 그래서 가버먼트 오브 캐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다 다른 나라예요. BC주도 딴 나라, 알버트 다 딴 나라예요. 이거는 딴 나라니까 자기네 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들어가요. 뭐냐면 만약 페더럴 가버먼트에 어떤 행동을 하면 불법 그랬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불법. 페더럴 가버먼트 법에는 불법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만약 BC주 법에서 그거 합법 이렇게 써 있다면 BC주에서는 그 행동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자, 페더럴 가버먼트 법에는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 행동을 하는 불법이다. 근데 BC주에서 그 행동은 합법이다. 자, 그러면 BC주에서는 그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합법이에요. 페더럴 가버먼트 법보다요. 그 프로비셔 법이 더 세요. 그 주에서. 왜? 그 주에서 그 법이 짱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들이요. 실제로 어디에 있냐? 미국에도 그렇고요. 미국하고 캐나다가 이 대마 쪽 합법화되기 전에는요. 원래는 페더럴 쪽으로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주에서 하나씩 뚫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는 합법. 그 주는 합법인 거예요. 그 주가 파워가 더 세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어떤 걸 불법을 했어요. 근데 어떤 주에서 나와서 자기는 합법이래요. 그러면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머쓱하잖아요. 우리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얘는 합법이라 그러네. 이런 경우 많아요. 이번에 캐나다에서도요. 그 저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서거하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일로 해서 쉽시다 공휴일 합시다. 라고 페더럴 가버먼트가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BC주는 네 쉬어야죠 하고 쉬었고요. 온타리오 퀘벡은요. 알버타는 싫은데요? 쉬기 싫은데요? 뭐하러 쉬어요? 안 쉬었어요 거기. 페더럴 가버먼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빈스는 프로빈스예요. 나라가 다른데 뭐 쥐들끼리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머쓱하잖아요. 머쓱. 아씨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딴 애들이 싫다 그러네. 그래서 페더럴 가버먼트가 어떤 법을 만들 때는요. 자세한 어떤 디테일한 법은 만들지 않아요.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자세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런 자세한 법은 어디 있냐? 다 프로빈셜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자세한 법도 다 어디에 있냐면 BC주에 있어요. 그러면 BC주 법과 알버타 법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BC주 법과 온타리오주 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때 페데럴 법도 몇 개 배울 거고 프로빈셜 법도 몇 개 배울 거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둘이 붙었을 때 적용되는 건 뭐예요? 프로빈셜 법이에요. 요런 논리 구조가 있어서 이거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뮤니시펄. 여기는 뭐냐면 뭐 그거 아니에요. 뭐 시리 오브 밴쿠버나 시리 오브 랭리나 뭐 이런데요. 그러면 얘네는 파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뮤니시펄도 헌법이요. 아니에요, 그건. 아, 페더럴 거버먼트. 아니에요. 프로빈셜 가버먼트부터 파워가 나와요. 뮤니시펄은. 알았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이유는요. 이 뒤에 내용을 한 방에 가야 돼, 한 방에. 한 방에 가져야 되는 이 논리 구조가 그냥 한 방에 가기 때문에 이거 내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요. 챕터 2까지 못 나가요. 내일은 요 나머지 있는 챕터 1 끝내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일 그렇게 해서 끝낼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챕터 2로 갈 겁니다. 아셨죠? 오늘 수업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질문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해결하는 걸로 하시죠. 아셨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또 내일 뵐게요.